안녕하십니까. 유찬영 세무사입니다. 집을 여러 채를 갖고 있는데 이 집을 제3자한테 팔려니 뭐 아깝기도 하고요. 또 팔면 양도세도 많이 내야 되고요. 또 그래서 또 자녀들 입장에서는 뭐 집을 이렇게 외부에 사기도 쉽지 않고 하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조건으로 집을 증여하는 것이 아니라 매매 형식으로 이렇게 파는 그런 형태를 취하게 되는데요. 뭐 그런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은 다른 영상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어떤 분은 부모가 자식한테 부동산을 파는 것은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또 그건 증여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서 이게 세법적으로 어떻게 정리가 돼 있고, 그 다음에 행정은 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에게 분명히 돈을 받고 팔았는데 매매를 했고, 매매 계약서 쓰고 매매를 하고, 등기도 매매로 등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무서에서는 증여세를 내라고 왔다는 거죠. 근데 과연 그게 맞는 것인지, 또 그렇게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행정은 어떻게 집행이 되고 법은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이런 걸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이해하기 위해서는 법의 규정을 좀 알아야 돼요. 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규정인데,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하면 양도가 아니라 증여로 추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다른 영상에서도 제가 참 얘기를 많이 했는데 상속 증여세법이 참 어려운 이유는 이 추정 때문에 그래요. 추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에게 부동산을 양도를 하게 되면 법률적으로는 이게 매매인데요. 세무서에서는 매매가 아니라 법률적으로 등기도 매매를 했겠지만 우리는 증여로 봐서 증여세를 과세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법률상으로는 매매인데 왜 이걸 증여라고 과세를 하느냐, 말이 안 된다 이렇게 항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증여세를 과세한다가 아니라 증여로 추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추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추정을 하게 되면 이게 내가 증여라는 것은 무상으로 받은 거잖아요. 내가 아버지로부터 부동산을 내가 샀는데 증여라면 무상으로 받아야 되는 건데, 세무서에서 무상으로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가 무상으로 안 받았다면 돈 준 거를 입증하라는 거예요. 네. 돈 준 사실, 대가를 지급하고 매매라는 것을 네가 입증하라는 거예요. 세무공무원이 입증을 하려니까 어렵죠. 그리고 뭐 가족 간에 돈거래한 것에 대해서 이게 진실인지 아닌지도 잘 모를 것이고, 그래서 입증을 해라. 그래서 납세자가 그러면 내가 이렇게 돈을 주고 이거 샀습니다라고 입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입증을 못하거나 설사 입증을 해도 세무공무원이 인정을 안 하면 그냥 증여세가 과세되는 거예요. 이게 증여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따지지도 않고 네가 입증해봐, 돈 주고 산 거를. 근데 입증을 못했어요. 또는 입증이라고 열심히 했는데 세무공무원이 이거 가지고 안 돼. 근데 입증의 기본적인 그 방법은 세법에서는 객관적이고 명백하게 입증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명백하게. 객관적이라는 것은 모두가 다 인정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객관적이고 열심히 입증을 했지만 세무공무원이 보기에는 객관적이고 명백하지 않다라고 하면 인정을 안 해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냈는데 그걸 인정해 주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냈는데 인정 안 해주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모두 다 이렇게 추정을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이 재산을 다른 재산과 교환을 했거나 아니면 세무서에 신고한 소득 또는 상속 증여받은 거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 또는 다른 재산을 갖고 있었는데 이걸 처분하고 그 돈으로 내가 대가를 이거 지급했다, 이게 입증이 되는 경우, 이거는 당연히 돈 주고 산 것이 명백하니까 이런 경우에는 증여로 추정하지 않아요. 그 납세한테 입증하라고 책임을 전가시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이거를 팔면서 자녀한테 팔면서 자녀가 이거를 돈 주고 샀는데 돈이 모자르게 되면 뭘로 대체를 하죠? 갭 투자인 보증금이라든지 또는 돈이 모자라면 차입금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이걸 산단 말이죠. 대가의 매매 대가의 일부분을. 그러면 요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로 추정할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는 이게 진실인지 아닌지를 네가 입증하라는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로 가족 간의 매매를 증여로 추정하는 이유는 법원에서 좀 명확하게 이거를 규정을 해놨는데요. 이게 보시면 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의 재산이 양도되는 때에는 정상적인 대가가 지급되는 유상양도인 경우보다는 증여할 개연성이 높다. 가족끼리는 무슨 증여냐, 무슨 매매냐, 증여일 개연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설사 매매라고 등기를 하고 계약서를 작성했다 할지라도 그 진실한 거래 내용을 은폐하기 쉬워서 이러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가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입증하려면 이게 정상적으로 양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서 명백하게 인정되지 않다면 증여로 보는 것이 맞다라고 재판관이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대법원에서도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친족 관계에 있어서는 이 조세 세금을 좀 적게 내려고 외형적인 거래 조건을 얼마든지 임의로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둘이 매매 계약서를 쓰고 공증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은 얼마든지 임의로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그것만으로는 입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그 입증을 한다면 이게 친족 관계 없는 일반적인 거래 당사 사이에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제적인 합리성을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한테 부동산을 팔면서 뭐 이게 가족 간에 파는데 무슨 계약서를 이렇게 뭐 꼼꼼히 써야 되느니 무슨 대가를 뭐 서로 이렇게 정확하게 주고받아야 되느니 뭐 그런 게 뭐 필요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가족 간에 매매를 한다라고 하면 제3자 그러니까 친족관계 없는 일반적인 거래 당사자 그러니까 제3자하고 거래하는 것보다 더 꼼꼼하고 더 명확하게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인정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 법원의 판결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가족 간에 매매를 했을 때 세무공무원은 이거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한번 순서대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이렇게 매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국세청은 증여로 추정을 해요. 매매가 아니고 증여일 가능성이 높아. 그러니까 네가 매매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해 라고 하는 거야.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대가를 지급했던 소득 근거가 분명하다면 세무서에 신고한 소득이 그러면 이렇게 추정 납세자 보고 입증하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게 모자른다면 내가 세무서에 신고한 소득은 1억밖에 안 되는데 10억짜리를 내가 샀어요. 그러면 그걸로 안 되니까 그러면 증여 추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납세자한테 입증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납세자가 입증 자료를 제출을 하면 세무공무원이 이제 이것이 매매인지 아닌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쟁점은 그런데 쟁점은 채무라는 거죠. 소득은 소득대로 하되 모자라는 돈은 뭔가 빌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빌리는 것은 증여 추정에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채무라고 한다면 이 채무로 이거 샀다는 것을 입증을 했는데 이게 이 채무가 진정한 채무가 아니라면 증여세가 과세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매매라는 것이 입증이 됐다. 이렇게 어쨌든 입증하라고 보니까 뭐 채무도 뭐 정확하게 이게 돼 있고 이게 진정한 채무라는 것이 입증이 되면 그 다음에 매매 가격이 적정한지 안 한지를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저가 매매라는 게 있잖아요. 가족에게 싸게 팔아도 돼? 라고 하는 것은 그 전제 조건인 가족 간의 매매라고 하는 것을 입증이 돼야 돼요. 이게 입증이 안 되면 그냥 증여세를 과세하고 마는 것이죠. 그렇게 입증이 돼서 매매라고 하는 것이 확정이 돼야 그 다음에 매매 가격이 적정한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가 매매라고 하는 것은 법률상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게 불법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그것을 따지기 전에 먼저 이게 매매냐 증여냐를 먼저 판단하는 조건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입증이 안 되면 뭐 저가로 매매하느냐 안 하느냐 따질 필요도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제 증여 추정을 하게 되면 어떻게 이 판단을 하냐면, 자, 매매를 하게 되면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서 등기를 하는데 이건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를 하겠죠? 그럼 세무서에서 아니, 증여가 아니고 팔았다고? 그래? 그러면 한번 보자. 이렇게 해서 신고한 소득, 과세받은 소득, 상속증여받은 거, 그다음에 처분한 대가 이런 거 있는지 판단하겠죠. 이렇게 해보니까 이거 가지고는 이거를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이 모자라요. 모자르면 세무서에서는 아, 너 무슨 돈으로 샀니? 라고 이제 물어보게 되는데 그게 증여 추정이라는 것을 네가 입증해라. 그래서 증여로 추정을 하고 그럼 증여 추정하면 납세자한테 무슨 돈으로 샀습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는 거죠. 입증해라. 그러면 여기에서 제외되는 것은 거의 대부분이 이건 채무입니다. 채무. 예. 채무. 채무는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오죠. 전세보증금이라든지 은행 대출, 부모한테 차입금, 또 뭐 자기가 세금 신고 안 하고 번 돈들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로 이제 샀다라고 하면 이거를 입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런데 대개 보면 전세보증금이나 은행 대출은 확실하잖아요. 확실하니까 그래서 입증이 돼요. 그런데 이게 부모로부터 차입했다든지 아니면 알바해서 돈을 벌었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시 또 입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참 힘든 거는 부모로부터 차입한 거는 이것 또한 세무서에서는 증여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증여로 보는데 이것도 증여로 추정하거든요. 이것도요. 증여로 추정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인정을 안 하고 증여로 추정하기 때문에 이것도 또 객관적으로 입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납세자가 입증을 하고 이게 인정이 되면 그러면 이제 채무니까 나중에 언제 갚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갚을 때까지 국세청에서 사후 관리를 하게 됩니다. 사후 관리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언제까지 갚겠다라고 하는 채무 확약서나 이런 걸 내면 세무서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언제 갚겠다라고 했으니까 그 갚겠다고 한 날에 이런 걸 보냅니다. 갚았니? 갚았다면 무슨 돈으로 갚았니? 이렇게 물어보고 계속해서 변제될 때까지 이런 사후 관리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매를 하면 안 된다. 내 매매는 인정 안 한다. 이게 아니고요. 매매를 하게 되면 그 가족 간에 매매하는 걸 국가가 이거를 금지시키는 법이 없으니까요. 매매를 하고 매매로 등기를 했다면 그 행위, 법률 행위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세무에서는 이거를 증여로 추정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입증하는 납세자가 돈 주고 샀다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되는데 핵심은 결국 채무예요. 만약에 채무를 끼워서 그거를 샀다라고 하면 그 채무가 진정한 채무인지 아닌지를 입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때 입증할 때는 객관적이고 명백하게 입증하지 않으면 인정 안 한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 두 가지 있죠. 매매도 추정을 하고 차입금도 부모로 자식 간의 차입금도 증여로 추정하는 이 두 가지 증여의 추정의 한계를 넘어서야만 비로소 이것을 매매로 인정을 해주는 거고 그렇게 되면 그때 빌렸던 차입금에 대해서는 사후 관리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와 관련돼서 또 안에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이건 다른 영상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